자, 아까 4부에서 드루킹이 얼마나 문재인 당선에 기여했길래 그 이후에 각종 선거법 위반에서 다 빠져나갔냐. 국민의당 고발에서 빠져나가고 또 이 검찰 선관위 고발에서도 빠져나가고 싹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개인이 만약에 선거법 위반을 했고 보호막이 없다 하면 알짤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적어도 김경수나 그 위에 문재인 캠프의 핵심이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고발을 했지요. 또 최모라는 사람이 3번이나 선관위에 신고를 했지요. 3번이나 했다는 것은 반복적인 잘못들이 지속되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한다고 위치까지 찍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검찰이 넘겨받았지만은 결국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드루킹이 법적으로 걸리면 그걸 막아주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리는 드루킹이 이야기하는 걸 안 들어줘서 이 사단이 났는데 법적으로 걸린 거는 왜 저렇게 열심히 빼줬을까요? 아마 100번을 위반했더라도 100번 다 빼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안 빼주면 자기들이 걸리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나온 김정숙 씨가 등장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적어도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내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드루킹이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김정숙이 드루킹이 주도한 경인선이라는 단체를 이 경선 중에, 즉 경선 행사 중에 일부러 찾아가서 악수를 나누고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행사장은 그야말로 덧대기 시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혼잡하고 복잡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 거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인사하고 눈 맞추고 얼굴 내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좀 오라 절로 좀 오라 땡기고 이런 상황일 겁니다. 거기에서 4월 3일 경선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중에 경인선도 가야지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 경호원은 일정이 빡빡하니까 다른 행사, 다른 장소로, 다른 일정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는데 경인선에 가야지, 경인선에 가야지라는 말을 5차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숙이 다른 행사에서 경인선 관계자를 만날 때 또 영상도 나왔지요. 여기에는 드루킹 이 댓글 작업 결과를 보고해온 김경수 의원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이 행사장의 이 촬영 영상에는 김정숙이 경인선 팀을 만나서 악수를 할 때 김경수가 옆에 서 있는 장면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거는 김경수의 조직이죠. 경인선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김정숙 씨와 그 다음에 드루킹이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는 드루킹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는 조직을 김정숙 앞에 보여줘야 그것이 자기 능력이나 충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악수를 시켰겠죠. 왜? 그거는 내 눈도장 때문에, 또 대선 이후에 내 농공 행상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을 다 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딱 이런 영상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생색이나 눈도장을 안 찍고 혼자 숨어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의원도 없고 신복도 없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드루킹은 드루킹 나름대로 김경수한테 눈도장을 찍고, 김경수는 또 그걸 김정숙한테 눈동장을 찍는 것이 이 정치권의 한마디로 생태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경인선이요. 작년 3, 4월에 광주, 대전, 부산, 서울 4군데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그때 권역별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호남은 광주, 그리고 이제 영남은
부산, 그리고 충청권은 충청 강원은 대전, 그리고 서울 이 네 군데만 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회원들이 등장을 했고 이 광주 경선장에서는 경인선 회원들 자리로 찾아가서 일일이 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서 김경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고척에서는 경인선에 가자라고 했고 경호원 만류에도 이 광주에서는 이 호남권역의 경선장에서 나온 이 경인선 회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악수하는 장면에서 김경수가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김경수가 기자회견장에서 16일 날 실제로 경선장에서 보니까 드루킹 회원들이 열심히 와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경인선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없던 영상들, 이 두 영상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드루킹에 폐쇄되었던 블로그가 14일 날 드루킹의 열린 창고라는 것이 16일 날 열렸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띄었던 경인선 사이트가 17일 날 오후 6시에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이 경인선은 경공모 회원들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6일 날은 드루킹의 열린 창고라는 블로그가 열렸고 경인선 사이트도 17일 날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 공개는 이 드루킹의 변호사가 했다는데 이 사이트 안에서 이 영상들이 나온 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다 공개 아니라 일부는 또 비공개로 해놨대요. 국민 선풀단 프로젝트라는 내용은 문 후보에 대한 악플을 막고 그리고 지지 댓글로 채우겠다라는 취지로 2016년부터 이 드루킹이 주도한 부분인데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댓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악플이고 선플이고 떠나서. 그런데 그것이 공개되면 드루킹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정권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묶어놓고 살살 이제 단계별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자신이 내가 다 까서 한번 너네들 보내줄까라고 이야기했던 협박을 단계적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또 자신의 지금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종의 흥정을 정권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한 방송사가 드루킹의 옥중 편지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 편지가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지난 25일 구속되고 난 이후에 25일에서 30일 사이 아마 28일 정도에 이렇게 옥중에서 이렇게 밖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 이 말은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 치다가 긴급 체포되고 혼자 구속되고 아무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차단된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냥 이 댓글 하나로 가게 되면 집유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올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 정권 협박을 안에서 아무리 혼자 싸워봤자 형량이 다른 게 추가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직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집행유예 정도를 받고 나가는 게 최선이고 아마 저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왔던 김경수나 민주당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좀 모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범호 변호사라는 사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사람이 변호사니까 유명 로펌에 자기를 좀 도와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변호사를 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계좌도 공개를 하면서 이 돈 좀 보내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주 사무실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드루킹이요. 지금 도모 변호사라. 이미 뭐 이름이 다 나온 사람인데요. 광장의 변호사. 이 사람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고 3명의 변호사가 공진모에 이 자문 변호사처럼 있는데 또 다른 변호사 한 명은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도모는 오사카 총영사, 윤모, 장모가 있는데 그 중에 윤모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보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고 실제 당에서는 이제 바뀐 정권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관이 안 됐지요. 근데 이 윤모 변호사는 노회찬이 운동원한테 이 200만 원 중건으로 고소됐을 때 드루킹이 실제로 변호인도 수행해 줬대요. 제가 근데 어제 3월 말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났다는 이 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오사카 총영 사건으로 만났던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2017년 이후에 드루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난 1월 13일 날 경희대에서 열린 경공모 특강에 안희정이가 와서 강연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이 안희정이 옆에 앉아 있는 장면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온 이 각종 자료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김경수 윤태영 본부장 비서실로 요청이 되어서 결국은 안희정이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윤태영이라는 사람이 안희정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윤태영이 충남지사 비서실로 이야기해서 오게 됐고, 그 처음 윤태영이한테 연락을 한 사람은 김경수였다라는 겁니다. 특강 자료에 이런 것까지도 명시해 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안 지사가 왔을 때 강연 외에 별도로 티타임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이 도 변호사, 그리고 윤 변호사, 장 변호사와 그리고 이 드루킹 이렇게 4명이 이제 앉아 있기로 되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희정이 옆에 그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게 충남도에서 만든 당시 그 강연의 동영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 변호사 이 사람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이러면 안 되지요. 있는 진실을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운우가 도를 만나서 이미 끝난 자리인 오사카 총영사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리도 없고, 이제 드루킹이 구속된 상황에서 당신은 드루킹 변호에서 빠져라. 그때 드루킹이 변호를 해달라고 자신의 뭡니까? 옥중 서신에서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근데 도 변호사는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빠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권을 협박했다 하면서 이제 도 변호사를 하여금 조용히 안 살면 당신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드루킹과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드루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드루킹은 결국은 자기가 지금 상경이 달라져서 매우 유리해졌다. 지금 수많은 언론이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주목하고 있고, 자기가 새로 개설한 다시 연 이 사이트나 블로그에 다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과 김경수, 문정권 사이의 관계들에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문정권으로서는 골치가 아파서 이번에 다른 건을 더 만들어내가 돈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을 정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협상이 되어가 살려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신도 그 정도는 지금 긴급 체포되어서 들어가 봤으니까 잘 알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이 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청문회가 열려서 드루킹의 발언을 직접 그 입에서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까지만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나온 일은 일종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 우리가 메인 디쉬를 직접 목격하게 될 거예요. 왜? 보통 이런 관계는요, 작업한 거 다 보고하고 보고해서 또 위에 보고하고 그러면서 또 이것 좀 해라고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또 자신들의 전략회의에서 최근에 안철수가 급히 따라온다, 이재명이가 올라온다, 또 더 나아가서 안희정이가 또 올라온다, 이걸 좀 눌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기사들을 좀 작업해라고
오다가 내려가고 거기에 작업을 하지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선거운동을 하는 조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협박을 할 때는 협박에 걸맞는 내용을 가졌으니까 협박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요, 이제 초입에 들어와 있고 이 초입에서 증거 인멸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검과 더 나아가서 청문회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권은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가면서 정상회담에서 자신들 뜻대로 될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27일만 되고 나면 그 정상회담이 거의 모든 언론을 며칠 동안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또 지배하도록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건은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에 대한 추가죄를 더 만들어서 처벌을 파렴치범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드루킹도 겁을 먹고 이제는 정권하고 조용히 있을 거니까 좀 잘 처리해 달라 해서 수습이 가능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지금 4월 27일 전에 남은 시간에 바른미래당은 이 총력을 집중해서 한마디로 국회를 거부하고 그때까지 이 문제를 특검과 청문회를 갖고 오는데 이 총력을 집중해야 돼. 이것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은 없다고 봅니다. 실리적으로 보더라도요. 한국당이 이기고 바른미래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더 잡혀가고 야당답지 못하게 끌려가면서 정치하기 싫으면 최소한 야당다운 투쟁을 여기서 보이고요. 이것도 하나 못 엮어내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거를 입에다 떠미겨도 수습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은 야당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될 거라고 해요. 제가 문정권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놈도 처리를 못하면 그거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